할아버지와 작은 요정. 고기잡이 토마스 할아버지는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100살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바닷가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고기잡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닷가에 앉아 바다와 파도를 향해 소리치고 세상을 탓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모래 위에 쓰러져 있는 아주 작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소녀는 성냥개비만큼 작았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는 커다란 손으로 소녀를 들어올렸습니다. 손바닥 위에 축 늘어져 있는 작은 소녀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기에게 아픔만 준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시는 어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손바닥 위에 있는 작은 소녀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에다 그대로 두고 가면 파도가 한 번만 쳐도 쓸려가 버릴 거야. 바람이 무섭게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세찬 바람이었지만 집안은 포근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녀를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녀의 입술 사이로 물방울을 떨구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일 동안이나 잠시도 쉬지 않고 소녀를 돌보았습니다. 소녀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눈을 감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해가 다시 떠올랐지만 소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떠오른 해가 야속하였습니다. 해를 탓하고 싶어진 할아버지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해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화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바닷 공기를 힘껏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바다와 바람에게 조심스럽게 중얼거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두막집으로 돌아왔을 때 작은 소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녀에게 제일 크고 빛나는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도 하였고 가장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소녀를 위해 달콤한 열매를 열심히 찾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작은 소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작은 입안에 열매를 가득히 베어 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소녀를 보면 할아버지는 기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아이가 요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젖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밤마다 우울한 생각에 잠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즐겁게 뛰어노는 작은 소녀를 보면서 행복해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다에 나가고 오두막집에는 소녀 혼자 있었습니다. 오두막집 앞을 어슬렁거리던
굶주린 들개 한 마리가 소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다에 나간 토마스 할아버지는 금색과 은색의 지느러미가 있는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잡은 물고기를 팽개치고 있는 힘을 다해 무트로 노를 저었습니다. 작은 소녀는 으르렁거리는 들개 소리를 듣고 서둘러 선반 위로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들개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 숨소리는 무서운 혀와 송곳처럼 뾰족한 이빨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까이 갈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소녀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들개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릇에 담긴 먹음직스러운 통통한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들개는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들개가 이미 작은 소녀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들개는 꼬리를 늘어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는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녀의 냄새를 따라 다가갔습니다. 들개는 선반 바닥을 탁탁 치며 긁기도 하였습니다. 머리를 고추 세우고 늑대 울음처럼 무서운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올라 선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숨가쁘게 뛰어온 토마스 할아버지는 들개가 선반을 부수는 순간 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산산조각난 그릇 사이에 작은 소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다해서 거품을 몰고 있는 들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작은 소녀는 너무나 놀라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소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들개는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는 무서운 들개의 발톱과 이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작은 소녀는 할아버지의 가슴 위로 올라가서 귀를 대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아직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녀는 있는 힘을 다해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다. 생선과 작고 달콤한 열매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이상 달이나 바다, 해나 바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녀는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할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토마스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짝이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와 모래 속에 조개가 묻혀있는 바다를 생각하며 할아버지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는 할아버지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던 곳이었습니다. 높은 파도가 할아버지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바다 새들이 날아와 울었습니다. 점차 바다는 잔잔해졌고 예쁜 색깔의 자갈과 해초들만이 바닷가에 남았습니다. 이것들만 남은 채 바닷가는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